네, 2학년 한국사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 강의고요. 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민족 유일당 운동 신간의 활동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계층의 민족 운동을 보면서 노동자, 농민의 이 운동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생들의 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학생 운동, 20년대 대표적인 학생 운동 크게 두 개예요.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이 두 개가 이제 학생들이 주도했던 대표적인 항일 운동이고요. 각각 언제 일어났냐면 60만세 운동은 1926년, 광주 학생항일 운동은 1929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는 전라도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운동이 학생들이 중심이 됐던 학생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이 당시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항일 의사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동맹 휴학이었던 거죠. 학교 학생들끼리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끼리 휴학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을 거부하는 거죠. 왜? 차별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에 가서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겠다. 라는 것들로 자신들의 이 항일 의사를 또 보이기도 했고요.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운동은 당연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청년들과 학생 운동이 3.1운동 이후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활동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그리고 이들도요, 스스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는 등 3.1운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20년대에는 많은 청년 단체와 학생들의 단체가 조직되어서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제 20년대부터는 이 청년 학생 단체들이 계급 해방, 우리 사회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 자본가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의 계급을 나누고 그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들의 이 해방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까지 받아들이면서 더욱더 많은 청년 학생 단체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조선 청년 총동맹이라고 해서 1924년에 이제 청년들의 대표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청년운동이. 사회주의 계열, 이 민족주의 계열의 청년들이 다 합심해서 만든 단체예요. 어쨌든 20년대 특히나 3.1운동 이후에 학생과 청년들이 이제 항일민족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았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들의 목표, 활동 방향 어땠냐? 청년과 학생들의 이 조직한 단체의 활동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뭡니까? 인격을 수양하고 민중을 계몽하는데 배웠으니까 나서서 계몽을 통해서 이 이제 뭐 민중들을 깨우고 일제에 맞서자라는 것들의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츰 계급 해방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이 학생들은 한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쟁을 보였냐면 동맹 휴학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등교 거부, 수업 거부, 그리고 교내에서 농성 같은 걸 벌이면서 이 일제가 자행했던 민족 차별적인 교육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교과서에 만평이 있어요. 하나 보겠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교실이 비어있죠? 선생님 혼자 일본인 교사같이 생긴 사람이 혼자 빈 교실에서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죠. 왜? 학생들은 수업 거부하고 등교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의사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일제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수업 거부하고 등교 거부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일제의 지배를 받는 차별적인 교육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60만세 운동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6년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이고요. 이날이 왜 이제 만세운동, 우리가 만세운동 하나 배웠는데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하나 있었죠. 대표적인 전민족적인 만세운동. 그 3.1운동을 다시 한번 이어서 두 번째 제2의 3.1운동 이렇게 만들어보자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왜 준비했냐? 일단 누가 준비했냐면 청년과 학생 운동이 활성화돼서 결국에 이들이 중심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 그리고 천도교는 동학이 이렇게 이름 바꾼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은 조선공산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이 천도교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계열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힘을 합쳤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제2의 만세운동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합니다. 1926년에. 그래서 이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이라고 그러죠. 장례식을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일 때 이런 만세 시위를 계획했었던 거고요. 이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순종의 서거를 이제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염두에 두고 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겁니다. 거족적인 아주 큰 민족이 참여하는 전민족이 참여하는 시위를 준비했는데 일제가 제2의 3.1운동이 일어날 거란 거 감을 어디서 잡았어요? 고종이 사망했을 때 조선인들이 3.1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순종이 사망했으니 또 제2의 3.1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이것들을 감시하다가 이게 발각돼 버린 거예요. 만세 준비하던 과정에서, 시위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 세력들과 천도교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도부가 검거당하게 되고요. 주로 이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게 결국에 학생들의 단체, 학생단체가 주도해서 시위를 전개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여기 오타가 있어요. 심리, 뭔 말인가 하죠. 뭐 존리도 아니고 시민입니다. 시민의 오타예요.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만세 시위에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고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벌어졌던 이 학생들의 만세 운동이 어디로 가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전국 각지에서도 동맹 휴학, 이거 동맹을 맺고 휴학을 하는 거죠. 학생들이 휴학을 하면서 이 60만세 운동에 호응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큰 규모의 전국 단위 시위, 그러니까 3.1운동처럼 큰 전국적인 시위로 확대까지는 못했지만 일제 타도를 위해서 민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줬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민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제에 저항해서 이렇게 항일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의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잠시 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사회주의니 민족주의니 하는 이념들을 가지고 민족의 힘이 여러 세력으로 분산돼 있으면 결국에 항일 투쟁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유일한 정당을 만들어서, 유일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60만세 운동의 사료를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가득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60만세 운동 때의 경문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운동가여 뭐 단결하라 하면서 그때 내걸었던 만세 시위의 구호 같은 것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유일당 결성, 요게 좀 중요하고요. 결국에 신간회라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신간회라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힘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민족의 유일한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여기서 이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 이후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냐면 학생들은요, 계속해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을 비판하고요, 더 나아가서 동맹 휴학으로 이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 세력이 20년대에 이제 항일운동의 새로운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다라는 내용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만세 운동 1926년 6월 10일, 그래서 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사실은 1929년 전개됐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이게 60만세 운동보다 훨씬 더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운동이고요. 1920년대에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최대 규모,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에 맞서서 투쟁에 참여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수능 같은 데서는 많이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쨌든 1929년이고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11월 3일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광주 학생 운동에 광주 지역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전개하면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로 우리가 기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은 아까 살펴봤듯이 60만세 운동 이후에 학생들은 독서 조직, 책 읽는다고 하면서 일본한테 대놓고 일제의 감시가 삼엄한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모임 만들고 책 읽는 것 같은 것들을 겉으로 이렇게 명분을 내걸어 놓고 거기서 이제 항일 투쟁 같은 것들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에 맞서는 것들을 활발히 이어나갔는데요. 1929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0월 30일에 광주에서 나주로 오고 가는 통학기차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차 안에서 한국인 여학생, 그 당시 이제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3학년 박기옥이라는 학생을 일본 광주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이 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사건이 열차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통학 열차에서. 근데 그 열차 안에는 이 박기옥이라는 희롱당한 여학생의 사촌 동생도 타고 있었거든요. 남동생이. 그래서 이를 목격한 박기옥의 사촌 동생 박준채라는 학생이 이 친구들과 박준채의 친구들, 즉 조선인 이 학생이 어느 학교 다녔냐면 광주 고등보통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 중학생들 간에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 사촌 누나를 일본인이 희롱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통학 열차에서 이 한일 학생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사건을 조사하는데 일본 경찰은 편파적인 수사를 거죠. 일본 학생들은 다 풀어주고 조선인 학생들은 처벌하면서 뭐 고문과 구타 같은 것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어떡합니까? 이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당연히 분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3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이때가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일왕의 생일이었어요. 생일이어서 생일 기념 행사로 가두 행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길거리에 이제 기념하는 행사에 해야만 했는데 이 행사를 마친 광주 고등보통학교 그 박준채 소속 학교의 학생들이 광주 시내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고요. 이제 이 시위가 광주 지역의 여러 학교들로 퍼져나가고 동맹휴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규모 가두 시위에 이후에 이제 동맹휴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주 지역의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단체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간에 아까 잠깐 언급했어요. 바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서 만든 단체인 신간회가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알리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의 지원 아래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퍼지고요. 이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과 노동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이 운동은 전국을 넘어서 해외로까지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해외로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간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투쟁 대상은 광주 중학교의 그 패싸움을 일으켰던 그 일본 학생들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투쟁의 대상이니까 투쟁의 방향은 일제를 타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자 하면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커져나갔던 거거든요. 커져나가고 해외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가요 그 다음 해인 1930년 봄까지 계속해서 휴학투쟁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도 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 여파로 일제 타도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이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건 뭐냐면 단순한 뭐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그 처벌을 바로 잡아달라 이걸 넘어서서요 근본적인 문제죠. 민족 차별을 하는 식민지 교육이에요. 한국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의 부여도 많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대놓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라. 뭐 우리말과 우리 역사에 대한 교육을 소홀하게 만들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는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을 비판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일제를 타도해야 된다라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장섰고요. 시민과 노동자들 참여해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운동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민족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다. 1929년에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 학생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진상조사하는 데 나섰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단체의 활동이 있었다. 요것도 중요하게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신간회까지.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학습지 내용 정리 한번 하고요. 다음으로 갈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요 단원의 요 소단원의 마지막 파트인데,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의 활동이라고 해서, 민족유일당이란 건 뭐냐면 민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나갈 유일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정당을 중심으로, 단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항일투쟁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 중반에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의 결과로 조직된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거예요. 1927년에 조직돼서 1931년에 사실상 이제 해소라는 말을 씁니다. 해소.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는 게 아니라 운동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라는 의미의 해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27년부터 31년까지 신간회라는 단체는 어떤 활동을 했었고, 신간회가 가지는 성격은 어떤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간회는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단체예요. 신민회랑 많이 헷갈리실 텐데,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던 국권 수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비밀결사단체고, 이 신간회는 1920년대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성립된 단체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리 보는 핵심 단어, 민족유일당 운동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우회라는 거는, 정우회라는 단체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입니다. 이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항일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비치는 하나의 선언을 한 게 바로 정우회 선언이고요. 이 정우회 선언이 신간의 결성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우회 선언을 이제 계기로 신간회의 결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은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광주 학생항일운동과 신간회가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이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진상을 조사하는데 신간회의 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도 신간회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고요. 마지막 신간회 해소로는 신간회의 운동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볼까 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자료를 좀 먼저 보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사건을 보도한 기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에 내세웠던 경문,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이 들고 일어나라고 나눠준 글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은 학생들, 검거된 경찰에 잡혀간 학생들 이제 다시 우리가 구해주자. 그 다음에 조선인 본이란 건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이 근본이 되는 교육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단어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 때의 경문 쭉 나와 있죠. 또 다른 거 해서 여기에는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과 관련된 내용들의 주장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와 시민들까지 참여해서 그들의 생업활동에서 억압을 하는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이 노동자와 시민까지 참여하는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료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신간회를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 요 그림 무조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민족주의 계열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이른바 실력 양성운동 같은 것들이 주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일제의 식민 지배에 타협하면서 참정권과 자치권이나 얻어내자는 자치운동을 벌이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이 된다고 그랬어요. 2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타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을 우리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합니다. 요 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은 1920년대겠죠. 20년대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했고, 이 민족주의 계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20년대 중반에 가면 타협적으로 자치를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20년대 사회주의 계열은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면 여러 가지 청년
뭐 또 학생운동과도 손을 잡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전에 봤던 바로 앞 시간에 봤던 노동자 농민들을 조직해서 그들의 투쟁 같은 것들을 이끌면서 계급 해방을 추구하는 운동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1925년 조선공산당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의 창당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민족주의 계열의 고민과 사회주의 계열의 고민이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세력이 분열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야. 독립운동하는데 타협하자는 애들 생겨나니까 힘 빠지잖아, 맥 빠지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여러분 1925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앞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치안유지법 기억나십니까 혹시? 1925년에 일제가 국채, 그러니까 천황의 통치 체제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들을 잡아들이겠다는 법이었어요.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구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으로 엄청나게 세력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60만세 운동 당시에도 이 조선공산당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데 사전에 발각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선공산당의 지도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검거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세력들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세력이 약화됐고 사회주의 계열도 치안유지법과 60만세 운동 당시에 검거를 당하면서 위축돼 있었고 양쪽이 모두 서로의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간회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적인 배경이었다면 국제적인 배경도 있어요. 여러분 국제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정리할게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서로 연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조선공산당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적인 단체고 천도교 세력들이 이제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세력이라면 이 둘이 같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연대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아까 봤듯이 또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등장과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각각 다 세력이 위축되고 있던 이런 정치적 상황, 국내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는 중국도요. 중국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국민당이라는 민족주의 계열의 정당이 있고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있는데 손을 잡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손을 잡고 같이 합작 운동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벌이는 시기가 20년대라는 거예요. 20년대 사회주의, 전 세계 사회주의의 지령은 이런 거예요. 국내 니네 각각의 각국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먼저 약소 민족들을 침략해서 못 살게고는 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을 먼저 펼쳐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족주의 세력과도 손을 잡고 활동해라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사회주의 정당에 내려졌던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바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였던 정우회라는 단체에서 1926년에 우리는 앞으로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를 통해서 활동을 하겠다. 항일투쟁에 나서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우회 선언이라는 거예요. 1926년에.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민족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밝히면서 연대하면서 적어도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치안유지법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다 보니 일제의 검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범법자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잖아. 사유재산을 부정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만주 지역에서 삼부라는 세계의 독립군 자치정부가 세워졌었고 그 삼부의 통합운동이 벌어진다는 것까지 얘기 드렸어요. 처음에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에서 국민부와 혁신을 통합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바로 전 세계적인 민족 유일당 운동,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요. 민족 단체들은 하나로 힘을 모아서 유일한 정당, 유일한 단체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20년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삼부 통합운동인 거예요.
어쨌든 정우의 선언이 나오게 되면서 민족주의 측에서도 이거에 화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상재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안재홍 같은 타협적이지 않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이게 비타협이 좋은 거야 얘들아. 타협이 여기서는 친일파를 의미하는 거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자치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독립이고 우리도 이러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운동을 강화하면서 더 나가서 사회주의 진영과도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선언, 이제 일종의 가능성을 내비치게 되면서 두 세력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20년대의 흐름 자체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지역에 있던 뭐 여러 지역,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민족 유일당 촉성에 민족의 유일한 정당을 만들려는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 하나가 이제 만주 지역의 세 개의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러한 운동들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국외에서는 이렇게 민족 유일당 만드는 운동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국내에서는 이 민족주의, 여기서 민족주의는 여러분 이거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그리고 사회주의 간의 연대가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래서 꼭 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잡았다라고 간단하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한 표현은 민족주의자 중에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세력이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간회야. 얘네들은 당연히 손잡을 수 없잖아. 독립에 관심 없고 일제히 식민 지배를 수용하는 애들인데 어떻게 손잡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1927년에 신간회의 창립으로 이뤄졌고, 신간회는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조직됐던 최대의 항해단체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27년이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27년 2월에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데, 신간회는 전국에 여러 군데에 지부를 둡니다. 그래서 한 140개 이상의 엄청난 전국적인 지회를 조직해서 여러 지역들에서 어떤 거 하냐면 강습회 열고요. 정치 사회적인 것들을 뭐 이렇게 강습하면서 대중들을 깨우고요. 더 나가서 연설에 강연에 야학 등을 통해서 이 한국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활동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보냈던 거예요. 신간회에서.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일제의 이러한 차별적인 민족교육에 항의하고 일제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민족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이 지도부, 신간의 지도부들이 대부분 구속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신간의 성격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신간의 강령 3개 딱 주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맞추면서 이 신간의 활동에 대한 설명을 묻는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신간의 강령도 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이거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신간의 강령. 신간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죠. 신간의 회원들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 정치적, 경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촉진한다라는 거. 두 번째, 단결을 공고히 한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의 이념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일제에 맞서자 이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밑줄 친 거 바로 우리는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여러분 기회주의란 건 기회를 보고 그 기회에 맞아 줄 서는 애들 아닙니까?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타협적 민족주의, 기회주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타협적 민족주의인 거고 다른 말로 바꾸면 자치운동 주장하는 애들이에요. 즉 기회주의자,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치론자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순응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또는 자치론자,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죠. 자, 이런 신간회의 해산 과정을 좀 보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민중 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이제 대부분의 집행부가 구속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지도부는요. 아까 우리가 봤던 강령이었던 기회주의를 부정한다, 일체 부인한다라는 것과 달리
일제히 타협하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집행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타협론자들과 아까 말했던 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민족주의, 왜냐면 이 지도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을 향해 비판하는 거죠. 너희들 처음에 우리 단체 조직할 때 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과는 배척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질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아예 이럴 바에는 우리 신간해를 해소하자라는 해소론이 제기됩니다. 해소라는 건 뭐냐? 단순히 해체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운동으로 바꿔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뭘 내세웠냐면 이제 이건 또 국제 공산당의 명령과도 또 연관성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1920년대는 전 세계 공산당의 공통적인 지령이 니네 나라에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건전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협적인 애들 아니라 비타협적인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해라 라는 게 20년대 공산당에 내려진 명령이었다면, 이제 공산당은요, 전 세계 공산당 명령을 내리는 코민테른이라는 소련의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런 지령들을 잘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코민테른, 소련에 있는 공산당 지도부에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30년대 가면 야 이제 저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저렇게 타협적으로 나오는 변절하는 애들이 있으니 저들과 손잡는 걸 그만두고 차라리 너희들 각국에 있는 노동자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라. 이런 국제 공산당 운동의 흐름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이 신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도 신간의 운동 방향을 노동자와 또 농민 중심의 투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반대, 이 해소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에는 해소되게 되는 거예요. 1931년에 해소되게 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일제에 맞서기 위해서 만들었던 민족협동전선이 붕괴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손잡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는 치안유지법 제정 이후에는 합법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왜? 잡혀가니까. 너 사회주의자야? 너 그러면 사유재산 부정? 너 그건 치안을 위협하는 행위. 너 치안유지법 위반 구속이었단 말이야. 근데 민족주의자들은 적어도 그러한 치안유지법으로부터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잡고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합법적인 활동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진영은요, 우리가 앞서 봤듯이 1930년대 가면 농민과 노동자의 투쟁이 그 전까지 20년대는 생존권 투쟁에서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일제 타도라는 항일 운동의 성격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을 혁명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일제에 맞서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너희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거야 라는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는 하나의 또 흐름이 전개된다라는 거고요. 사회주의 지정은 농민과 노동운동에 전개하는데 그 농민과 노동들을 혁명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의식을 개혁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조합, 농민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투쟁을 벌이고요. 이 민족주의 진영의 사람들은 뭐 하냐면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이란 건 뭐냐면 우리 조선의 문화와 학술을 배우자. 조선 후기에 특히나 실학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우리 조선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 민족의 문화나 이런 것들 지키지 않겠냐 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는데, 아까 나왔던 그 안재홍 같은 인물이 이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주요한 인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신간해가 해소되는 과정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사료예요. 여기 보면 이제 1926년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에, 그래서 20년대부터 민족의 유일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선언이 나오면서 민족의 유일한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의 힘을 모을 정당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료고요. 정우회 선언, 바로 신간의 결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쭉 보시면요.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특히나 이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는 우리가 함께 제휴해서, 적극적으로 제휴해서, 여기 보세요.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것. 타락한 민족주의는 뭐예요? 아까 봤던 그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같이 투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정우의 선언이었다는 거죠.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신간회가 결성됐고 신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좀 보시고 어떤 방향에서 해소됐고 그게 남긴 영향은 무엇이고 이후에 30년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습지 빈칸 채우기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